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사람의 인생을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B, 벗으로 시작해서 D, 데스로 끝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간에는 C가 있고요. 네. 허위평론가 그 C가 뭔지 아시겠어요? C 하면 저는 뭐 커피, 캣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예, 이렇게 알면서 얘기를 합니다. C, 초이스, 그러니까 즉 선택이죠.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루 종일 뭔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네. 허위평론가께서는 최근에 어떤 기억에 남는 선택의 기로 있었다면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까? 만두를 먹을까? 떡볶이를 먹을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네. 만두를 먹었고. 오늘은 이렇게 저처럼 선택의 기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고민 사연 받아봤는데요. 김성신 평론가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팀장님은 성격, 얼굴, 매너 빠지지 않는 참 좋은 분입니다. 결정을 잘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만 빼면요. 그야말로 우유부단의 끝판왕이시죠. 어느 정도로 결정을 못하냐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아메리카노냐 카페라떼냐 이런 식음료 고민은 그냥 애교 수준입니다. 가장 괴로울 때는 팀의 리더로서 결정력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디자인을 결정해야 할 때 A 디자인과 B 디자인을 보여드리면 A 디자인 색감이 화려해서 고객의 발길을 붙잡을 것 같아. 그럼 이걸로 진행을 할까요? 근데 B 디자인도 한눈에 확 들어오고 이 메시지 전달이 잘 돼서 좋은데? 그럼 B 디자인으로 할까요? 그럼 그냥 사원 씨 마음에 드는 걸로 결정해요. 나는 두 개 다 마음에 드니까. 이러고 저한테 떠넘깁니다. 이렇게 매번 결정을 안 해주니 제 인상급과는 엉망이 된 지 오래고 속은 답답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대체 저보고 어쩌란 말일까요? 사이다가 필요한 사원 드림. 네, 요즘 유행어처럼 결정장애라는 말이 쓰이고 네. 있는데 근데 이런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것 진짜 장애일까요? 뭐 장애가 아니다라는 구체적인 기준점은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라면 그것도 분명히 장애겠죠. 네, 그래서 최근 기업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이 패턴을 분석해서 상품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온라인 서점에서도 사용자별로 이 책 추천을 해줘서 선택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해결책도 일종의 북 큐레이션이라고 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위평론가께서 그렇다면 오늘의 해결책 어떤 책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팀장님을 위한 책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마일리 멜로이 작가의 지금 두 가지 길을 다 갈 수만 있다면 이라는 단편 소설집입니다. 책에 이런 시가 제사로 붙어 있는데요. 좀 읽어드릴게요. 누구도 가질 수 없네. 두 개의 길, 그리고 그 두 가지. 길 모두가 내가 가려는 단 하나의 길. 저는 이 에먼스 시인의 시가 이 소설집의 테마를 다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다 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가죠. 예, 네. 우리는 그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후회가 남는다는 거죠. 가지 않은 길. 그렇죠.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 책은 그런 삶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 소설집에 실려 있는 이 단편 소설 중에 아구스틴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주인공 아구스틴이 이 수십 년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된 다음에 우연히 옛 사랑이 자기 별장에서 하인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구스틴은 한 걸음에 그녀에게 달려가서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옛사랑에게는 지금 아픈 남편과 또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랑이 이 아구스틴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그런 선택의 기로를 또 이 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과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의 핵심은 어느 쪽 길을 택하든 거기에는 자책과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세상에 완벽한 선택이라는 것은 어차피 없잖아요. 네. 우리 인생에서.
선택을 잘 못하는 팀장님께 그 팀장님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좀 칭찬을 해드리면 어쩌면 좀 선택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유능한 내가 이제 네. 선택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또 상사의 책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네. 김성신 평론가님이 준비하신 책은 뭔가요? 네, 일본 저자입니다. 세이케 요지라는 사람이 쓴 우유부단의 심리학이라는 네. 제목의 책입니다.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것, 사실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내가 새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면 뭔가 내 인생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또 새로운 모험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즐거워야 될 선택과 결정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안감이 밀려오게 되고요. 이 불안감은 망설일수록 이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는 이러한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일종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결정력을 높여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행복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선택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네. 팁이 여기에 적혀 있나요? 네, 뭐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조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괜히 걱정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지식을 갖추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 선택장애, 결정장애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책의 저자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자는 잘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괴로운 일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쉽게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누구에게나 선택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사실 거기에 용감하게 좀 맞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뭔가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의 고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을 뭔가 새롭게 다시 추진해보고 또 뭔가 새롭게 설계해보고 이럴 수 있는 아주 창조적이고 즐거운 행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야말로 생각의 전환이죠. 그러면 이 결정장애를 우리가 훌륭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은 바로 그런 아이디어도 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서 사르트르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사르트르가 실존주의 철학자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실존주의의 테마가 바로 주체의 결단인데요.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결정과 또 그 선택을 한 이후에 그것을 쭉 밀고 나가는 용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늘은 우유부단 팀장님 때문에 회사 일이 무척 힘든 사이다가 필요한 사원님의 사연을 우리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추천해드린 이 두 권의 책이 해결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두 권의 책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고민 주제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다음 주 고민 주제는 바로 패션 테러리스트입니다. 주변에 이 패션 테러리스트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 저희 해결책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네, 본인이 패션 테러리스트셔도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TV 책방 북소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TBS 라디오 기분 좋은 일요일 조연아입니다 게시판을 통해 고민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한 분의 사연을 선정해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책, 해결책을 처방해드리는 동시에 선물로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결책은 이번 주 일요일 라디오 기분 좋은 일요일 조연아입니다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